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 시험 보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시험 끝나자마자 뭐 그 인터넷 카페 이런데 뭐 조교가 뭐 문제가 쉬웠다고 그랬다면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쉽던데. 100점 맞았어? 100점 아니면 어려운 거지 뭘. 난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하나. 그래서 총평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저도 쉬웠다고 썼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 속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쉬웠다고 느끼냐면은 그 지문들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답이 좀 보였잖아요. 그죠? 이 답이 좀 내가 답이에요 이러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느낀 것이지 사실 이해도가 그렇게 높았다는 뜻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문제들이 요즘 나오는 패턴 뭐 거의 그대로 나왔죠. 아주 막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건 없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점수들이 웬만큼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쉽다는 분위기 그런 평가들이 있을 때 그때 사실 점수가 조금 안 나온 분들은 할 말도 없고 더 말도 못해요. 아주 어려워가지고 다 망쳤잖아요. 그러면 나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보면은 요번에도 격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점수에. 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 개념이 있고 보통 다 시험 문제가 요새는 한 문제에 2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제 주 개념이 있죠, 그렇죠? 예, 주 개념, 메인 개념이 있고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종된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공민왕이라면 뭐 정방패주도 있겠고 성균관 부흥도 있겠고 쌍성총관부도 있겠고 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다른 게 하나가 답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 경국대전 완성이면은 성종인데 성종이 답이 아니라 국조 의례가 답이 되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문제 있었나요? 한국 독립군 문제 있었죠. 한국 독립군에 많은 개념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지청천도 답이 될 수가 있겠고 중국의 호로군도 답이 될 수가 있겠고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등이 다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도하자를 내고 동경성을 고르는 뭐 이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빨리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설마 이렇게까지 쉽게 냈을까? 이래가지고 아마 좀 더 생각했을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을 텐데, 계속 이런 식입니다. 왜냐면 이런 형태로 내게 되면 그 출제자들은 자신이 조금 어렵게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봅시다. 1번 문제. 네, 1번은 동그라미 1, 2, 3, 4가 다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나왔대요. 주먹도끼 동그라미. 이게 무슨 주먹도끼인가요? 이게 아슐리안형, 그죠? 유럽 아슐리안형 또는 뭐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석기 유적이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구석기 최근 유적 중에서 1등을 꼽아라라고 하면 이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제는요. 이건 지금 각 시대의 대표 유적들 다 갖다 놓았어요. 그렇죠? 네. 유럽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랑 또 뭐가 발견됐다고요? 동아시아 찌개가 발견이 되었죠. 네. 이거는 구석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창원 다오리. 이거 없었으면은 우리 어쩔 뻔했어요. 그죠? 역사 시대가 시작이 안 될 뻔했는데. 이거는 철기 시대죠. 거기 뭐 분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철기 시대의 주요한 유물들은 다 발견이 되었죠. 4번 3번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강화도에 이제 특별히 강화도의 부근리 이쪽에 이제 많이 고인들이 모여 있는데 강화도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 중부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방식으로 봐야 되냐 북방식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강화도는 남쪽으로 봐야 되나 북쪽으로 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강화도에 있었던 고인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다리가 길잖아요. 그럼 뭐예요? 탁자식이죠. 탁자식. 다른 말로 북방식이죠. 북방식.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거 고인돌 3번이 맞는데 고인돌의 형태도 괜찮다 이게. 예.
서울 암사동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이건 신석기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시대가 구석기, 철기, 청동기, 신석기 다 나눠서 냈습니다. 예. 이번 문제 조금 아쉬워요. 조금 어렵게 냈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것들은 너무 심한 거예요. 좀 아쉽죠? 예? 아니 저랑 그 동영무교사 하면서 그렇게 토하면서 했는데 좀 아쉽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쉽게 나온다 이러면서 쉽게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래. 쉽게 준비하는 게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 안 하면 되지. 공부를.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어렵게 준비하는 거지 쉽게 준비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울시 지방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다음에 국가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칠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늘 그거를 생각해야지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전 이번 시험도 쉽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예? 딱 100점을 맞아야 쉬웠다고 얘기하지 95점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쉬웠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그쵸? 예. 이번에요. 음력 12월 동그라미 이 사람이 쉽게 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음력 12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은력 정월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은력 정월, 그죠? 한나라 역법이었어서 은력 기준으로 부여는 원래 썼으니까요. 은력 정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력 정월 영고이죠, 영고. 저라면 영고도 안 주고 은력 정월만 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부여고, 그 다음에 나. 해마다 10월 나오는 건 뭐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모르겠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 이게 이제 무자 자체가 춤춘다는 뜻이죠. 동무, 동해죠. 예. 일본에 오부가 있었으며 어느 나라일까요? 고구려도 되고 부여도 되겠죠. 다만 게르부 고씨가 어느 왕 때부터 태조왕 때부터 왕위를 독점한 나라는 고구려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게르부 고씨가 태조왕 때부터 왕위를 독점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금방 알겠죠. 이번에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제가 4가지만 외우라고 그랬죠. 뭐 험측, 뻔히 여러 가지 더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제가 어렵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4개를 얘기하는 거는 4개면 문제를 항상 풀게 돼 있어요. 신지, 견지, 읍차, 불에. 맞잖아요. 그죠? 사만이죠? 3번에 소도, 이것도 사만이고. 4번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에서 노비나 소만으로 변상했다. 이거는 쉬운 표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건 오히려 아주 쉬운 문제를 내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내는 거지 요즘 문제는 그거의 앞에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동해의 책화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변상한다 이 표현 말고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거를 알아야죠. 한번 써보세요. 사실 이게 동해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보다는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동해인 거죠. 그런데 들어가면 책화다. 그런데 들어가면 변상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예. 3번 문제 보시죠. 또 아쉬워요. 이자겸을 왜 주냐고. 척준경만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척준경만 줘야 돼요. 이 문제가. 예.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나마도 이것도 뭐 주된 개념 아래 이제 종된 개념이 있다면 이자겸의 난을 주고 다 이 형식이죠. 그렇죠? 인종을 고민해내고 묘청 쪽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 척준경의 별표, 척준경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척준경이 바로 이자겸이고 인종대입니다. 다음 3번에 대화궁이죠. 묘청의 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자로 시작하는 2개예요. 궁궐의 이름은 대화궁, 국호는 대위.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3번의 뒷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칭제권원 주장 밑줄. 아니 인종 이게 좀 왕 문제 아니에요. 그죠? 왕 자체가 칭제권원을 주장했는가? 처음에 주장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묘청이 주장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나요? 서경길지설과 서경길지설에 따른 또 서경천도 그거 다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칭제권원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칭제권원도. 근데 김부식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모든 것들 다 철회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죠. 1번은 언제 쓸 수 있는 말일까요? 도평을 중심으로 충렬왕 때? 예. 근데 그렇다고 충렬왕이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죠. 충렬왕이 도평의사사를 설치한 건 맞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충렬왕 때부터 쓸 수 있습니다만은 충렬왕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문장이에요, 사실. 근데 충렬왕 때부터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설치라고 했다면 확실하게 충렬왕이겠죠. 2번은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또 같아요, 그죠? 성략을 수용해서 주자간에 보급했다. 충렬왕 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충렬왕 때 이게 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똑같이 충렬왕 때부터 딱 한 왕이라고 지목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충렬왕 때부터 뭐 주로 원관섭기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4번에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강화도 도읍을 옮겼다. 이건 단번에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겠죠. 어느 왕일까요? 고종이겠죠. 그렇죠? 고종 때, 최후 때겠죠. 4번 밑줄 친 이후 옳지 않은 것은 이후가 옳지 않으면 이전 거 고르면 되네요. 그렇죠?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 이건 뭐 틀어요? 사료를 준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난 참 싫어 이런 거. 왜냐면 다른데 저기 있는 그 조금 수준 낮게 공부한 친구들과 너무 똑같이 취급되잖아요.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좀 기분이 요런 것들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근데 이제 그래도 아마도 딴 친구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연도까지 잘 안 외우니까. 근데 이제 외우고 계시죠. 3번에 임병찬은 이인병찬 1912년에 이인병찬 독립 2군부 그죠? 예. 1912년. 나머지도 연도 알아볼까요? 1번에 암태도는 언제게요? 이게 제법 오래 갔다 이게. 전남 신안군 암태도 수작쟁이 이거는 1923년부터 24년까지 24년에서 24년 두 해에 걸쳐 있습니다. 정오의 선언이 발표된 것이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니까 1926년이 되겠죠. 4번은 몇 년도일까요? 이게 이제 이게 22년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23년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 뭐 다 맞아요. 왜냐면 회의를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을 만들고 이게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건 23년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졌다 22년 활동 시작했다 23년 다 맞아요. 근데 여기 뭐 창립되었다 하니까 22년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예. 그러면 또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시작하는 우리 1922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5번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 좀 외워야 될 게 필요한데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자손만대의 성법이란 말 있죠. 자손만대의 성법 동그라미. 이게 이제 경국대전 자료들에 늘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자료만이 아니라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경국대전 서문에도 사실 이 표현이 있어요. 예. 자손만대 성법이라는 표현. 그럼 이제 경국대전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경국대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육전 시리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육전 시리즈이든 대전 시리즈이든, 말하자면 뭐 경국대전이든 또는 뭐 송육전이든 뭐는 상관없이 조선시대 거는 다 6건으로 되어 있어요. 육전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고 시행됐으니 나머지 4법전. 그러니까 2개 더하기 4개면 몇 개예요? 6전. 그러니까 그 법전의 이름에 육전이란 말이 없어도 육전 형태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맞죠? 모든 건 다 6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세조의 뜻을 받들어 이제 중요한 말은 완성이란 말이겠네요. 성종이죠. 네, 답이 4번 국조오레이입니다. 국조오레이. 그런 거 압니까? 길가 빈군 흉?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요? 길가 빈군 흉. 이번 시험 다시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모인 이유가 다음 시험 준비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국조오레이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렇죠? 길내, 가래, 빈내, 예? 군내, 흉내. 그죠? 길가 빈군 흉. 요게 나오게 되면 성종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국대전 완성이 거꾸로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뒤집어 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또 사료에서 오히려 답을 찾는 이런 식으로 다 보셔야 된다고. 딴 과목들도 다 그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들 어느 망 때인지 한번 볼까요? 1번의 동국병감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엔 오답을 한번 나왔었는데 김종서가 쓴 겁니다. 김종서의 동국병감. 어느 왕 때일까요? 이건요 문종대로 외워두세요. 문종대로. 김종서의 동국병감. 여기 보시면 전쟁을 정리한 병사 아주 제대로 표현했는데요. 전쟁사 정리한 겁니다. 지난번에 오답으로 나올 때에는 이제 동국병감과 김종서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런 식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막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네요. 옛날에는 안 나왔었어요. 꼭 알아두시고 세 단어를 연결시켜 놔야 되겠죠. 동국병감, 김종서, 문종. 그죠? 김종서가 문종 때 동국병감. 이번에 동몽선습. 이것도 오답으로 가끔 나오죠. 이거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동몽선습. 중종 때. 이건 누가 썼나요? 이게 좀 이름이 특이한데 박세무. 세무관세직 할 때 세무 있죠? 박세무라는 사람이 박세무. 예. 박세무. 그 다음에 3번에 삼강행실도. 이거 대표적인 저자는 누군가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설순. 이 설순 등이 참여한 것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이순지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칠정산에 나오죠. 칠정산. 응? 칠정산. 요새 두 사람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예. 설순이 나오면 뭐라고요? 삼강행실도 쪽이고 이순지가 나오면 칠정산 쪽이고 그래. 답은 4번이었고요. 6번에 6번 문제는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좀 실수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문장을 문장 그대로 보면 속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에 뭐를 제정했는데 보세요. 각품 동그라미. 각품에 뭐를 제정했대. 그러니까 품마다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대. 그래놓고는 말로 뭐라고 썼냐면 관품의 높고 낮은 걸 논하지 않고 인품만 온리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결정했대. 앞뒤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앞뒤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각 품마다 또 특별히 이제 자삼은 18등급 18품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 또 몇 개씩 주느냐 이래 해놓고 그래서 자단비록 그 네 옷 색깔을 또 그 안을 세분해 가지고 얼마나 토지를 지급하느냐를 뒤쪽을 쭉 써놔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모든 내용이 다 관품을 가지고 토지를 지급하는 기준을 삼았으면서도 말만 관품은 논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바로 시정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 그 중간점에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결정했다. 부분에 다시 밑줄 주의하자 그랬어요. 주의하자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이 문장상에서도 벌써 아니잖아요. 각 품에 뭐를 제정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예. 벌써 거기서 품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는 자단비록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시정전시과는요. 나올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시정전시과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단비록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시정전시과 문제가 흔치는 않은데 이게 거의 뭐 유일한 표준적인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왕 때죠? 경종 때죠? 경종 때. 이걸 역분전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을 고르셨던 것 같은데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이게 역분전이죠.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러니까 산관 탈락. 맨 마지막 경정전시과 때이죠. 그리고 문무차별이 완화됐다. 문무차별이 개선이 되었다. 이것도 경정전시과죠. 3번에 전임, 현임
처음 시작은 전시과든 과전법이든 다 전현직으로 다 시작을 하는데 경기지방에 하나여 지급했다라는 건 이제 이거는 과전법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7번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쉬운 사건들을 갖다 놓았어요. 그죠? 을미사변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895년이고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건 정미의병 다음해입니다. 1908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은 좋아요. 우리 딴 친구들도 풀긴 풀었겠지 뭐. 근데 우리는 연도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죠. 예. 황국중앙청상의 황국 황제해니까 1898년이고 백오인 사건 1911년이고. 근데 이제 3번에 방공령 그러지 않고 함경도가 방공령을 내렸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1889년이나 90년 둘 중에 하나겠죠? 1889년이나 90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랑 어디에서 방공령을 내렸어요?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내렸죠.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물론 그중에 함경도는 1889년이긴 한데 1889년이든 90년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방공령이 내려졌다고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가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4번에 보안회. 그죠? 1904년이죠? 1904년. 요거는 가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네요.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연도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곧 연도 4개가 그 위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났습니까? 연도 7개가? 그랬어요? 딴 친구들 다 그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정도는 다 기억해야 돼요. 8번에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흑수말갈 별표. 그래서 이제 우리 말갈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는 발해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말갈족과 고구려인을 모아서 발해를 만들었다 하면 고왕. 흑수말갈이 나오면 무왕.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했다. 대부분의 말갈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선왕이죠. 말갈과 고구려 고왕. 흑수말갈 무왕. 대부분의 말갈 선왕. 그렇게 외워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무왕할 게 답이 있습니까? 그죠? 장문유의 산둥지방 공격인 거죠. 근데 산둥지방 공격을 조금 변형한다고 해서 산둥지방에 있는 도시의 이름 등주, 덩저우. 그래서 가서 등주 자사를 죽이고 왔거든요. 답이 4번인 거죠. 저라면 이렇게 안 냅니다. 저라면은 그 4번 쪽에다가 이제 이 왕 문제가 아니라 저라면 뭐 내겠어요? 정전지급 내겠죠. 정전지급. 그게 좋은 문제죠. 그 위에 무왕이 한 거를 계속 내면 어떻게 해요? 무왕이 흑수말갈과 당과의 직접 교류 시도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장문유를 보냈다. 같은 사건이잖아요. 이건 사실 재미가 없는 문제죠. 근데 오히려 그때 남쪽에서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제 그게 답이 되면 좋겠죠. 그걸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1번은 뭘까요?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꿨다 그랬는데요. 이건 첫 왕 때 처음에 진이었다가 그때 발해도 됐어요. 진국에서 발해로 되었다. 진 동그라미. 그걸 가서요. 진국이라고도 하고 그냥 진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진국 같은 말입니다. 근데 발해로 바꾼 거 왜 바꿨을까요?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실 바꾸고 싶어 바꾼 거 아니죠. 당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왕을, 대조영이를 발해 군왕으로 봉했기 때문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기 때문이에요. 써놓으세요. 발해 군왕.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 군왕아 이렇게 부르니까 발해가 된 거예요. 발해 군왕. 문왕 때부터 국왕이 됐죠. 국왕. 2번에요. 이 급찬은 그건 계급의 이름인 것이고 숭정이 이름인데요. 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 숭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백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명만 더 써놔보세요. 백어. 그리고 숭정. 삼국사기에 보면은
통일신라에서 이제 신라가 발해 쪽으로 보낸 사신 이름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뭘 했고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딱 한 줄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백어와 숭정이라는 사람을 보냈대요. 이건 사실 깊은 내용도 아닌데 이건 뭐 어차피 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로 고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은 숭정과 혹시 백어 이게 나오게 되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관계인지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누가 어디에 뭘 보내요?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원성왕 때 보낸 사신이고 이거는 헌덕왕 때 보낸 사신이에요. 헌덕왕 때. 그러면 이번은 지금 숭정을 보냈으니까 그때쯤에 발해의 왕은 누굴까요? 선왕일까? 일단은 헌덕왕이면은 이게 뭐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도 있고 822년 또 825년에 김번문의 난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그때쯤이면 위에는 선왕일 텐데 사실 약간 빗나가긴 합니다. 약간 빗나가서 선왕 직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선왕 직전. 딱 선왕 때는 아니고 선왕 직전. 선왕의 한 6년 전인데요. 어느 왕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대흠무가 대흥을 썼죠? 누굽니까? 문왕이죠. 문왕. 9번 아구는 사도하자 동그라미 한지호 대동쌍사. 대동쌍사 써볼까요? 대동쌍사. 이게 뭘 줄임말이었나요?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근데 사도하자를 내면서 동경성이 답이었다. 답이 3번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이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왜냐면 너무 주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전에는 위에 사료가 나오면 가장 표준적인 답이 뭐였을까요? 사도하자 전투. 왜 일어났니? 그럼 답은 만주사변, 만주국. 이런 배경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은 답을 적어 놓으세요. 오히려 배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만주사변, 만주국. 이런 것들이 답이었죠. 근데 이것이 아예 한국 독립군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지청천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가 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전투를 내고 전투를 답으로 하는 건 사실 조금 수준이 낮지. 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 독립군이 결국 어디로 갔나? 결국 어디로 갔나?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죠?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 독립군은 무엇이 바뀌어서 된 거예요? 사실 뭐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군사 조직처럼 바뀐 게 한국 독립군인데 여긴 지금 보니까 3번에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같은 말이에요. 그 당의 군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당 자체가 다 군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한국 독립군으로 사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한국 독립당 이전 단계가 뭐예요? 혁신의회. 그러니까 답이 혁신의회가 될 수도 있겠죠. 혁신의회 쪽에서 이쪽이 되었다도 될 수 있겠죠. 답은 3번인데 1번에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이건 조선혁명군이겠죠. 예. 조양의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그래서 양세봉이 나오면 영릉가나 흥경성 쪽이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 사실 뭐 가장 관련이 깊은 오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한중 연합작전이니까요. 2번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건 사실 딱히 하나 어떤 군대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2번은 이 한국 독립군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서 틀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미세 협정은 몇 년도예요? 1925년이죠. 예. 참정신, 미혁국 사이에 미시아 협정이 있었죠. 4번 보세요. 조선민족전선연맹 동그라미.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조선의용대라는 그런 군대는 예전 문제는 다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었다고 그랬다고. 근데 조선민족혁명당이 혼자 만든 게 아니래. 최근에 한 3, 4년 사이 그때 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엔 그렇게 안 나왔었어. 근데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조선민족혁명당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몇몇 단체가 더 모여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두 개 다 외워두셔야 돼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만든 군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런데 4번은 조선의용대인데 국민당의 지원이냐? 밑줄. 이거 알아야 돼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했다 라는 말은 두 군데에다 쓸 수 있어요. 두 개에다.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에도 쓸 수 있고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도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동네 4번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딱 조선의용대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10번에 사실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시어만 줬는데요. 그죠? 서울 그랬어요. 근데 1번에 저도 한참 봤어요. 서울. 이게 뭐는 상관이 있냐, 밑에 거랑. 네, 신의 통공을 반포해서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그랬어요. 유기전은 금난 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 폐지라고 해야 되죠. 폐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유기전의, 의자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 폐지가 바로 이콜 신의 통공 정조 때죠. 1791년 정조 때. 예. 한 친구 와가지고 시험장에서는 그 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시험장에서는 좀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국사시험이 문장이 틀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 전처럼 한국 독립군이 아닌 조선의용대 문장 이어가지고 틀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문장 안에서 틀린 것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문장을 바꿔놓는.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엔 그런 문제들이 마치 이제 법 과목 같이 어떤 이론 과목 다른 그 학 과목들이 있죠. 학 과목 이런 것들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되었다. 담배. 상업작물 동그라미. 보통 상품작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담배. 상품작물일까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번에 인삼. 상품작물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먹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쌀이지 쌀. 쌀만 먹었죠. 예. 그거 아니면 뭘 먹어요? 안 먹거나 그러니까 굶거나 쌀 먹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쌀을 이제 드디어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쌀이 원래 주식이면서 그게 이제 상품작물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품작물의 대표는 쌀입니다. 쌀.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 당시에는 사실 사치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걸 만들었다면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작물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상품작물이라고 하셔도 돼. 다 그런 거예요. 당시에 쌀까지 상품작물이 됐다면 다 상품작물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보니까 담배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세 개는 꼭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상품작물 뭐래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담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쌀 되고 인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채소류 나오잖아요. 채소류? 그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이, 파 이런 식으로인데 채소류가 나오면 다 상품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소류는 다 상품작물이에요. 상품작물의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팔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심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 상품작물이 되는 거죠.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고구마. 예. 고구마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포테이토는 감자고 스윗 포테이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스윗 포테이토. 예. 스윗. 그걸 이제 달다는 걸 이제 한문으로는 이런 감자가 있는데 이게 달감자입니다. 달감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저란 말 나오죠. 3번에 감저 동그라미. 감저가 감자라는 말에서 사실 나온 것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한문으로 이게 감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저자가 확실하게 감자는 뜻은 아닌데 시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저 이게 외우시는데 감저는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고구마. 스윗 감저.
달감자. 예. 그게 감자였다면 시험에 안 냈겠죠. 예. 알아두시는데요. 감저보. 또 일단 이제 고구마인데 고구마는 어디서 들어왔죠? 이게 이제 조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조엄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쪽에서 뭐라 해야 되나, 뭐 고귀마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고귀마라는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구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18세기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서. 가져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먹자. 구황작물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강필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사실 저도 이 사람 이름은 몰랐었는데 강필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감저보입니다. 감저보. 그리고 옆에 있는 감저신보는 김장순이라는 사람이 썼대요. 김장순. 근데 이제 하나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감저자가 아예 들어가 있는 이거 말고 오히려 감저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나온다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종저보라는 책도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예, 종저보. 이건 왜 꼭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뭐 항상 문제를 계기로 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서유구라는 사람이 쓴 서유구. 예, 서유구가 쓴 종저보도 고구마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밭농사에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인데 그 리을번에 보니까 고랑에 거름제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견종법에 대한 설명이죠. 11번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설마 이게 답일까 싶어가 너무 쉽다고 틀렸다는 분이 좀 몇 분 있더라고요. 예. 3번에 이규보의 동명항편. 이규보의 동명항편은요 고구려 얘기밖에 없어요. 고구려 얘기밖에 없어요. 단군의 건국 과정이 없어요. 예. 이건 너무 뻔해서 힘드셨나봐. 오히려 답이 3번인데요. 예. 동명항편은 무엇을 보고 썼다고 그랬어요? 구삼국사라는 책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구삼국사를 인용한 삼국사기가 고구려 얘기를 너무 많이 빼놓으니까 구삼국사에서 고구려 얘기만 더 진하게 쓴 책이 바로 동명항편이다 그랬죠. 예. 3번이 그래서 이제 답인데 나머지 것들 문장을 좀 외워두셔도 괜찮겠어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제왕운기 동그라미. 이건 이승휴가 쓴 건데 언제 썼죠? 충렬왕 때 썼죠. 충렬왕 때. 이거는 특별히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장편, 서사, 시입니다. 시. 거기 보세요. 우리 역사 동그라미. 근데 특이한 건 제왕운기는요. 우리 역사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해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조금 모호해요. 발해 이야기를 쓰긴 썼는데 중국사 때문에 쓴 건지 우리 역사 때문에 쓴 건지 좀 모호하긴 하지만 발해가 수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승희의 제왕운기. 근데 이제 거기에 단군부터 서술했느냐? 당연하죠. 단군 신화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동국제왕 세종유사 거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동그라미 2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장을 외우셔요. 통으로.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예. 제 기출문제집에도 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재작년에 2017년 국가직 7급에서 동국 역대 총목 쪽이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이 단군을 배제했다 그랬어. 단군을 배제하고 뭐 기자만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단군을 정통으로 삼은 건데 단군을 배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외운 적 기억나십니까? 네? 네. 기억이 나길 바랍니다. 자, 얘는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단군을 정통으로 봤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만정통론이나 뭐 이런 것들 보더라도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서 뭘 빼요? 위만이를 빼지. 아니 안종복의 동사강목도 안종복도 사만정통론에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서 위만조선을 빼고 거기다 사만을 집어넣죠. 그렇죠? 예? 기자를 빼지는 않아요. 응? 기자를 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단군 기자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사실 무게 중심은 거의 다 기자 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6세기에 살인파들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다 살인파들 아닙니까? 그들의 존화주의적 사고가 그 뿌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단군이 진짜야 기자보다 더 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 사실은 홍만종은 이단성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당시에 이게 충격적이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외워두시고요. 4번에 기미독립선언서는 그 끝부분이 조선건국 4252년 3월 조선민족 대표 누구 이루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서의 연도 표시를 기원전 2333년 즉 단군조선이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연도 표시를 했다는 게 그게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이 뭘까요? 이것도 또 뭐 많이 틀렸더라고. 예. 그나마 좀 틀린 것 중에 하나 이건데 거기 사실 맨 끝에 그 기편 챕터명 있잖아요. 이거가 있는데 그 몰랐으면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죠? 삼국유사 기편 서문이잖아요. 삼국유사 기편 서문. 네.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밑줄 그 앞에 문장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 그거 외우고 있어요. 이악인의 기억나십니까? 이악인의 라는 네 글자가 나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차 제왕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문 끝에 기편이라고 되어 있죠.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 이제 이번에 보시면 불교 중심이죠, 당연히. 고대 민간사라 동그라미. 삼국유사에서는요, 아주 많은 문제의 답이 바로 고대 민간설화였었어요. 민간설화 중요하다. 민간설화가 있다. 단군신화가 있다. 삼국유사에서 이 두 개는 참 중요한 얘기죠. 1번은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 아마도 해동 고승전인 것 같아요. 그죠? 각훈의 해동 고승전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삼국유사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했을까요? 아니 원간섭기 또 어떻게 말까지를 내다보면서 정리를 했겠어. 응? 당시에 뭐 이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그게 고려의 끝일 수 있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뒤로 고려가 한참 더 갔다는 거를.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우리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고려 전체를 다 총정리한 최초의 통사는 동국통감이다. 최초의 통사가 동국통감이다라는 건 이 똑같은 표현은 그 전 역사서에는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3번은 동국통감에게 어울릴 말이에요. 동국통감. 그걸 최초의 통사라고 외우면서 그 전 거에다가 역사서에 이걸 연결한다면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죠. 4번에요. 유교적 사관에 기초해서 기전체로 서술했다. 뭘까요? 근데 삼국사기인 것 같은데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 아니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아닙니까? 그렇네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정확한 표현인데 유교적 사관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것은 유교적이 아니란 뜻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유교적인 건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인 건데 뭐 그냥 유교적 사관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 문장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교적 사관의 기존체로 서술한 거 삼국사기뿐이 없겠느냐. 더 있겠지. 그죠? 더 있겠지. 그러나 시험은 늘 동그라미 4번은 사실은 과감하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삼국사기인 거예요. 예. 13번.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벌써 들어왔네. 농민군이 패전개혁. 이건 동학농민운동에 쓰는 말이잖아요. 정부와 뭘 맺었겠어요?
전주 화약을 맺었겠죠. 전주 화약은 1894년 5월인데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일어난 사실. 먼저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5월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경복궁 점령부터 있겠죠. 그죠? 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은 경복궁 점령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경복궁 점령과 거의 동시사건 경청일갑.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1차 갑오개혁. 앤드 그 이후에 2차 분기는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2차 분기. 물론 조금 이제 문제를 더 고급스럽게 낸다면 2차 갑오개혁도 이쪽에 답이 될 수는 있겠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요. 네. 답이 4번인 이유가 남접, 북접. 뭐 때문이에요? 북접 때문이죠. 북접의 동그라미, 별표. 북접이란 단어는 2차 분기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남접과 북접까지 같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봉준 팀, 남접과 손병희 팀, 북접이 같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에 집결해서 공주의 우금치로 이동했으나 우금치에서 졌다. 그거잖아요. 논산 동그라미. 논산의 합류라고 했는데요. 집결이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처음에는요. 우금치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남북이 어디서 만났어요? 논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다? 공주의 우금치로 가서 졌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금치 나오면 너무 쉬울까 봐 논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농민군이 1번에서요.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황토현, 황룡촌 다 1차 분기 때잖아요. 무항파전이 다 1차 분기 때죠. 또 고부군수 조병갑, 또 3번에 이용태, 2번, 3번 다 묶으시면은 그게 다 고부봉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동학의 1차 분기, 전면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들이죠. 다 2번과 3번은 몇 년도일까요? 고부봉기로 1894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용태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화나고 하는 게 2월까지 가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묶으셔서 1894년 1월, 2월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894년 1월, 2월은 조병갑과 이용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14번.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아니 가만 내려면 앞에 신라랑 뭐 독서 상품가가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국호 신라가 확정이 된 건 언제예요?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고 구조 오소경이 설치된 거는 남원소경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신문왕 때고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고 해공왕 그리고 독수산품가는 원성왕 때죠. 그러나 뭐 앞뒤의 건 필요 없이 구조 오소경과 대공의 난만 아시면 되는데요. 예. 구조 오소경 여기 이제 685년이거든요. 685년 신문왕 초기예요. 신문왕 초기. 그러니까 이 중에 신문왕 것이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답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또 대공의 난. 대공의 난은 이건 768년이에요. 768년. 그러면요. 거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은 누굴까요? 신문왕이 전체 다 되진 않지만 685년 이후에 신문왕은 되겠고 신문왕 한번 써보세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왕. 신문왕. 신문왕의 아들이 있어요. 맞아요. 효소왕. 효소왕. 베이커리 왕. 효소왕. 그 다음에 성덕왕. 성덕왕이 있고 그 다음에 효성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효성왕. 그리고 경덕왕.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사이에 신문과 성덕 사이에 효소왕이 있고 성덕과 경덕 사이에 효성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경덕왕 다음이 해공왕이죠. 해공왕. 예. 그러니까 여기 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올 법한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효성왕 이런 거 외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효소왕과 성덕왕밖에 답이 될 게 없어요. 효소왕과 성덕왕. 그러니까 이제 효소왕이 답이 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서시전 남시선 설치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안 낸 거예요. 근데 써놓으세요. 1번이 답이잖아요. 정전지급은 성덕왕인데 수준을 조금 높인다면 뭐도 답이 될 수가 있다. 똑같은 문제라면 서시전 남시전 설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시전 남시선 설치. 이번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 동시전이 아니라 사실 서시전 남시전이면 답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동시전 자체는 지증왕 때죠. 3번의 진대법은 웬일이니? 이건 고구려 아닙니까? 너무 심했다. 그죠? 고국천왕 때고요. 4번은
이건 좀 뭐 어렵네. 근데 뭐 어차피 답이 정해져 가지고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4번도 한번 나왔으면 알아둡시다. 이거는 이 표현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이 청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또 논란이 있어요. 뭐 대부분 거제도 쪽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논란이 있고, 이거는 이제 거로현 동그라미, 거로현을 국학의 생의 노급으로 해서 노급 동그라미, 노급을 국학의 학생에게 준 거 맞아요? 맞아요. 노급은요,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이제 정보 하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노급은 귀족에게도 주지만은 예비 관료 귀족, 그러니까 관료 귀족에게도 주지만 예비 관료 귀족에게도 줍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바로 국학의 학생이죠. 이거는 뭐 왕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소성왕이라는 왕 때인데요. 소성왕. 소성왕은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고, 바주에 이제 뭐 애장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헌덕왕이 있어요. 헌덕왕. 그 사이에 있는 왕이에요. 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크게는 생각해 두세요. 언제예요? 신라 하대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통신라 때 신라 하대 정도다. 예. 거로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원성왕과 헌덕왕 사이. 원성왕과 헌덕왕 사이. 다 소성왕.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에 개성경천사, 10층 석탑,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었다. 우리는 원의 석탑이라고도 외우고 있지만은 라마불교라고도 외우고 있죠. 라마불교의 영향이다. 재질은 대리석이다. 조금 더 설명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거나 맞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8짝이다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주심포식 8짝이다. 네. 욕심을 내서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은 3번이니까 잠깐 넘어가죠. 4번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닫힌 건물이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 거잖아요. 다 높잖아요. 법주사 팔상전도 높고, 그죠? 예. 화엄사 각황전도 높고,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건물인 건 맞아. 근데 특별히 금산사 미륵전은 3층인데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큰 기둥이 가운데 있고, 사실 거기에 뻥 뚫려 있어요. 3층 전체가 겉에만 3층으로 보이지 속에서는 뻥 뚫려 있는 통층으로 되어 있다며, 통층으로. 그래서 이게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은 겉에서만 3층이지 안에 들어가면 큰 기둥이 있고 거기가 통으로 하나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예. 답은 3번인데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밑줄. 무왕. 예.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 여기에서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 미륵사지 석탑뿐만이 아니라 미륵사를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죠? 거기 사리기 동그라미.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거기에 보면 그 미륵사지 미륵사를 누가 지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그 좌평 사택 적덕의 딸, 저거 보세요. 누구라고요? 좌평 사택 적덕의 딸.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때마다 웃긴 웃었는데 미륵사지 석탑이었잖아요. 그죠? 미륵사지 석탑.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예.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역사학계에서 이슈였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해석하던 게 달라졌으니까 여태까지 삼국유사의 내용대로 외웠는데 갑자기 미륵사지 여기 사리봉안계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충격받았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관련이 있긴 하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게 미륵사지 석탑이 영향을 주긴 했죠. 여기 오답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지금 말씀드린 미륵사지 석탑의 공통점은 뭐예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죠. 이건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오답을 낸 것이 아니라 목탑 양식의 석탑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미륵사지가
정림사지 쪽에 영향을 주었죠. 16번 주세붕 했어요. 우리가 뭐 주세붕을 외운 게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죠? 주세붕이 만든 게 뭐예요? 백운동 서원이잖아요. 백운동 서원. 최초의 서원. 중종 말기에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풍기에다가 만든 것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경필 이가 살던 곳에 뭐를 또 건립하게 될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뭔가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뭐 다 서원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지방의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약. 우리가 이게 아예 외웠잖아요. 지방 관악, 지방 동그라미, 관악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죠. 보통 중앙에 있는 게 관악인데 지방의 관악은 하나밖에 없어. 향교죠. 향교. 지방 관악. 이번에 선비와 평민의 자제 동그라미. 선비의 자제, 양반의 자제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데 주로 평민의 자제들을 가르친 곳은 서당이죠.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우리는 오히려 숫자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입학연령, 졸업연령을 알고 있죠? 한번 써보세요. 4개 숫자. 8, 9, 15, 16. 그죠? 8, 9세에 입학해서 15, 16세까지 공부했죠. 8, 9, 15, 16. 이건 지방에 있는 사학입니다. 3번에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초시를 면제해 줬다, 믿죠? 초시를 면제해 줬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럼 2차 시험으로 바로 간다는 얘기네. 이건 이런 뜻이겠죠? 바로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어요. 그죠? 바로 2차 시험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아이, 넌 초시 봐봤자 무조건 합격인데 뭐. 너 그냥 2차 시험부터 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문과는 보통 누가 보러 가요? 문과 이퀄 대과. 대과라고도 써보시죠? 문과 이퀄 대과. 이게 최종 시험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러 가요, 보통? 뭐 소과 합격자들이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성균관의 학생들이 보러 가죠. 그죠? 소과 합격을 해서 생원과 진사가 된 사람들이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문과 이퀄 대과를 보러 갔죠. 이거는요. 성균관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3번의 별표. 근데 한꺼번에 좀 알아주시는데요. 보세요. 예, 한번 써보세요. 사학, 포학, 관학사학 할 때 아니고 이 4개야. 동서남중, 사학, 향교 이 2개 써보세요. 사학과 향교. 동서남중부 학당, 사부학당, 사부학당과 향교 성적 우수자. 또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거기 문제 있는 것처럼 성균관 성적 우수자. 사부학당이나 향교 성적 우수자와 성균관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부학당과 향교는 무슨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속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부학당이나 향교의 성적 우수자는 속과의 초시를 면제해 줬습니다. 속과의 초시. 그런데 성균관 성적 우수자는 이 문제처럼 대과 이퀄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김에 그 앞에 그 사부학당 것까지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장이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초시를 면제해 줬다는 건 바로 뭘 볼 수 있다? 복시를 볼 수 있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맞다. 예. 답은 4번입니다. 거기 학문 연구 이퀄 교육 기능과 선현의 제사 이퀄 봉사라고 그래요. 선현 봉사. 제사를 봉사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봉사. 예.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17번.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대요. 몇 달 뒤라는 것은 같은 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제한 곡물 유출. 거기 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항세, and 무관세. 무관세는 거긴 없지만 하나 더 써놓죠. 그래서 삼무, 무자 들어간 것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는 조일 무역 규칙이겠죠.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현의 조선 책략을 가져오면서
그 역량으로 체결이 되었대요. 연미. 조선책략의 키워드는 뭐예요? 연미. 미국과 연합하자. 청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거중주정을 두자고 하면서 거중주정 동그라미. 거중주정이 바로 청나라가 주장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조미수 통상주약 1조가 거중주정이잖아요. 거중주정. 예. 그리고 최국대우. 그래서 관세, 최거치. 예. 답이 1번이죠. 예. 조미수 통상주약은 몇 년도입니까? 1882년이죠. 예. 18번. 이건 뭐 끝에 만원봉사가 있는 거, 만원봉사 성악지묘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구겠어요? 율곡 2일 텐데 2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죠. 그냥 관청 문제입니다. 예. 1번의 기억. 따로따로 봐야겠네. 그죠? 예. 왕명 출납 동그라미. 그건 뭐 비서실이란 뜻인데 승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고려 문제였다면 중추원의 승선이 답이겠지만 고려 문제였다면 승선이 답이겠지만 조선의 문제라면 승정원이 답이겠죠. 승정원. 왕명출납이란 말이나 옆에 비서 동그라미 같은 말이죠. 예. 이번에 3사관리 추천하는 권한. 3사관리 추천하는 권한. 뭐 3사관리 선발하는 권한 이래도 괜찮아요. 3사관리 선발권과 또 후임자 천거권 하나 더 써볼까요? 후임자 천거권. 이 두 가지는 아주 강력한 이조 전랑이 가졌던 권리예요. 근데 보니까 그 위에 니은에 이조 좌랑 그랬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없었지만 제가 알려드렸었죠. 전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계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랑은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둘을 합쳐서 말하는 건데 뭐랑 뭐를 합쳐야 전랑이라고요? 그렇지. 네. 정랑과 좌랑을 합치면은 이게 전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랑이 나오든 좌랑이 나오든 다 이조 쪽이면 이조 전랑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근데 이조 전랑의 권한이 커서 3사관리 선발권과 후임자 청구권이 있었으면 영조가 그거를 없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죠. 맞추셨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했대요. 사실 왕의 정책을 간쟁했다는 표현을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진짜 사관원의 그 간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언론 기능한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냥 이 정도는 사원부에도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뒷부분에 감찰 동그라미 확실하게 감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원부에 대한 설명이겠죠. 4번에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서적 출판하고 간행했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책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뭘 가르쳤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조선시대 최대의 인쇄소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최대 인쇄소라고도 한번 써보세요. 그게 바로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했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최대 인쇄소.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여기에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요. 중인들이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중인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야, 넌 교서관에 가서 책이나 만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관? 교서관이죠. 교서관. 19번 무릇 동량의 수천년 교화계에서 밑줄. 이것도 이제 여기부터 나왔으면요. 항상 기술사료는 첫 문장 쪽은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예. 거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간쯤에 금방 알겠습니다. 중야, 유교계의 3대 문제 동그라미. 그럼 확실하죠. 근데 이건 출처를 안 줬네. 거기다 출처를 한번 써보세요. 서북학회 월보이겠죠? 출처는 서북학회 월보일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유교구신론이죠. 유교구신론. 유교 얘기가 나오고 3대 문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건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에요. 유교구신론. 1909년. 맞죠? 1909년.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아마도 양명학이겠죠. 예. 답이 2번이네요.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 신 동그라미. 신이라고 한 글자도 쓰기도 하고 길게 정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정신. 그러니까 이제 박은식은 키워드가 혼이잖아요. 혼? 써보세요. 혼. 박은식의 키워드 혼. 근데 이제 그걸 길게 국혼이라고도 그래요. 국혼.
또 박은식의 키워드 신. 근데 정신이라고도 그래요. 정신. 그래서 혼, 국혼, 신, 정신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면 박은식이죠. 예. 근데 뭐 동그라미 2번은요. 답은 답인데 맞긴 맞는데 흔히 나오는 답은 아니에요. 거기 2번에 좋은 답 한번 써보세요. 무엇을 저술하였다. 한국 통사. 또 하나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그게 답이 되면 좋겠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책인데 무슨 또 책에서 내냐. 나는 이 사람의 업적에서 내겠다 라고 한다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일 겁니다. 그죠?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예. 그렇게 나올 겁니다. 1번에 정얼보, 정인보죠. 정인보. 3번에 주석, 부주석 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건 언제예요? 1944년이죠. 1944년인데 거기서 이제 주석이래. 전 그래서 분명히 그 김규식 내지 않을까 싶었더니 주석이래. 그럼 김구죠. 뭐 김구. 4번에 독사신론.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에 이제 발표된 거죠.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했대요. 신채호일 겁니다. 신채호. 박은식 문제에서 신채호가 안 나올 리 없죠. 예. 20번. 이건 이제 년월까지는 좀 정확하게 아시라는 건데 좌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1차 미수공의와 2차 미수공의 사이에 있었죠. 좌합작 운동이 시작이 된 거는 1946년 7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상당히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게 좌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그럼 글이 나온 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서 문제에서는 좌합작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처럼 좌합작 7원칙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건 1946년 10월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10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된 건 정말 광복 직후죠. 완전 직후죠.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이건 8월 16일이거든요. 1945년 8월 16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이거는 광복대전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죠. 1945년 12월 28일이니까. 12월 28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이건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가서 누굴 만나요?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 이제 4명이 만나는데 4 김씨가 만나는 이거는 아주 사로 도배가 됩니다. 48년 4월. 사나 사의 배수인데 4, 8, 4, 48년 4월에 4명이 만나. 이렇게 된 거죠. 예. 답이 그래서 2번이 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좀 이렇게 한 문제 뭐 실수했던 두 문제 실수했던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항상 보시고 그 다른 과목들도요. 요 다음 시험 준비할 때까지 틀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게 좋아요. 왜 이걸 틀렸을까? 당시에 환경이나 내 몸 상태나 그런 것 때문이었겠구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17년, 18년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점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점수는 절대 속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선생님 그거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아주 정확해. 그래서 틀린 것들 각 과목마다요. 진지하게 펴놓으시고 왜 이런 유형을 이렇게 틀렸을까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살펴보는 시간이 이번 주에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